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스테인리스 마케팅실에 근무하는 박계병 리더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많이 경청해 주시고 본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후 협약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관련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산업군 내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친환경 분야는 이제는 매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건설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이러한 친환경이 강조되는 산업환경 속에서 주요한 영역인 물산업 분야에 대해 스테인리스강이 어떠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시장 속에서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명은 물산업용 스테인리스 적용 용도 및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물산업은 다양한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에서는 스테인리스강이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상수도 분야에서 어떠한 용도로 적용되고 있고, 포스코가 동산업 내의 고객사와 함께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 왔는가를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첫 번째 물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스테인리스 적용 분야와 기술 개발을 한 내용, 그리고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종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시장은 2017년 7천억 불 수준에서 30년에 1조 2천억 불 규모로 성장하는 아주 커다란 시장입니다. 세부 시장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산업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상하수도 분야가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9천억 불에 이르는 규모의 성장 산업입니다. 그 다음 기타 산업용수와 수자원 개발,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부분의 여러 가지 산업도 구성이 되어 있죠.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억 불로 세계 1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산업군 자체는 글로벌 시장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평균 4%대로 성장을 하여 가지고 25년에 36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역시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66%에 달하는 시장이 상하수도 분야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및 국내의 물산업 시장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시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소재 공급 시장으로 볼 때도 역시 이 시장이 현재 상용화된 기술이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수준에서 즉시 공급이 가능한 시장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상수도 분야와 스테인리스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수도 분야의 스테인리스 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스테인리스 강의 사용은 상수 처리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이나 하천에서 물을 취소하여 정수장을 거쳐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처리 단계별로 물을 저장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저수 탱크와 가정에서 수돗물 사용을 하기 위해 물을 보관하는 공동주택용 물탱크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수장의 저수 탱크 중에서 정수 처리를 한 물을 담아두는 저수 탱크는 침전조, 정수조, 배수조 등이 있고요. 공동주택용 물탱크의 경우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품질 관리 인자입니다. 현재 이러한 저수 탱크는 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땅을 파내어 만들어 놓은 수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 처리된 물에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이 유입되거나 또는 정수 처리한 물이 토양으로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 탱크의 방식 처리 등 유지 보수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질 관리 포인트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를 볼 때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진 발생 시에 탱크가 손상이 되면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나 그 다음에 식수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2차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2016년 이후에는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왔고, 물탱크 제품에서도 이런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어떤 물탱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인리스 적용 주요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저수 탱크 부분인데, 이런 저수 탱크 부분에는 스테인리스가 이제 그 백체를 감싸는 어떤 스테인리스 라이닝이라는 공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화 현상에 따라서 내부의 어떤 토양에서 오염물이 유입되거나 그 다음에 저수한 물이 빠지는 토양을 통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6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그림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방수 방식 처리한 어떤 도막이 벗겨지거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열화가 돼 가지고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막 부분이 부식이 생겨서 벽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열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저수 탱크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보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막 방수 방식입니다.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아, 세라믹 불말 등을 벽체에 도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시공이 간단하고 작업이 수월하나
도막 처리된 백체를 장시간 건조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자체에 도막 처리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열화가 되면 도막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수 방식 기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열화에 의한 부스러짐과 온도 변화에 따른 도막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물속으로 유입되는 환경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판넬을 기계적으로 콘크리트 백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판넬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플라스틱 계열도 있고 스테인리스 강 판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콘크리트 표면에 바로 부착하지는 않고요. 고정형 철체를 먼저 콘크리트 백체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판넬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가 열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판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막 방식보다는 환경 문제를 더 유발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라이닝 방식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계열도 있고 스테인리스 계열도 있는데 특별히 스테인리스는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공성 측면에서 다른 도막 방식에 비해 가지고 현장 시공 일수가 한 9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짧은 기간에 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재이기 때문에 내식 스테인리스 자체의 어떤 내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환경 오염에도 덜 영향을 끼치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비해 가지고 내구성도 뛰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스테인리스 강을 적용한 라이닝 시공 사례인데요. 이미지의 왼쪽을 보시면 라이닝 전에 미리 적은 콘크리트 저수 구조물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 놓은 상태고 거기에 스테인리스를 부착을 한 상태가 이제 오른쪽에 그 이미지 사진입니다. 물을 정수한 상태를 보면 아주 깨끗하게 물이 보관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외부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물탱크 제작사와 협업을 하여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이전 모델보다 탱크 내부 구조를 간략한 새로운 물탱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이 페이지에 보시는 국내 지진 피해 사례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보통 물탱크를 제작할 때는 물탱크 자체의 구조물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데 관점을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P 탱크나 여러 가지 FRP 탱크, 심지어 스테인리스 물탱크 같은 경우에도 지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판넬이 파괴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탱크를 제작을 할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포스코가 물탱크 제작사와 협력을 하여서 새로운 물탱크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11페이지를 보시면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국내에 법제화되어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진 설계 기준 부분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제정하였는데요. 그 당시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을 제정을 하였고 금년 2월에 들어와가지고 기준을 더욱 강화를 하였습니다.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물탱크의 어떤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좀 마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서 금년 6월 달에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하였고요. 물탱크 내진 설계를 법령으로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보완해서 내진 설계가 도입 반영이 된 물탱크의 어떤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12페이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어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웨이브 물탱크에 대한 개발 컨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스테인리스 판넬형 물탱크가 기존의 전통적인 스테인리스 물탱크입니다. 기존 물탱크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사각형 판넬을 용접을 하여 물탱크 외형을 잡아주고요. 그 형태를 유지하고 또 저장하는 물의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내부의 가로 세로 또 아래 위로 판넬의 크기만큼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을 하여 내부 보강대를 일기성히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저장하는 물의 압력은 고려가 되었지만 지진에 대한 어떤 뒤틀림 힘에 대하여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부가 보강대로 인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탱크를 시공하거나 그 다음에 청소, 보수 등 유지 관리할 때의 편의성이 매우 부족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스테인리스 웨이브형 물탱크는 그 주요한 특징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잡한 내부 보강 구조물을 없애고 외부 보강재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벽체를 지지하는 사각형 형태의 패널을 곡면 형태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감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진 설계 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또한 내부 구조를 매우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 및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웨이브 물탱크는 공동 개발한 제작사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철강협회의 표준 모델로 등록하여 스테인리스감을 사용하여 물탱크를 제작하는 제작사에게 모두 공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동산업의 내진 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한 웨이브형 물탱크의 내진 성능 시험을 하는 어떤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가속도가 0.2.78 가속도를 주었을 때에 어떻게 물탱크가 버틸 수 있는가를 지진모사 실험을 한 경우입니다. 요 최대 가속도 0.278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진 규모로는 한 6 정도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테스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은 어떤 진동을 주고 있는 외형의 어떤 동영상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좌우로 상당히 좀 많이 흔들어대는 그런 테스트 환경이고요. 이렇게 흔들어 주었을 경우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상당한 어떤 거동을 가지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어야만이 물탱크의 어떤 형태가 유지되고 지진 발생 시에 2차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 장은 이러한 구조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느냐 그런 구조 실험, 성능 실험을 했었고요. 현재 한 7m까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면 중간에 그 파이프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거는 한 3m 지점에 내부 보강을 한 번 하는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물탱크입니다. 그 다음 장은 이러한 개발된 웨이브 물탱크 적용 사례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여의도 파크원인데 현재 지금 여의도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최대 용량 1000톤 규모의 그 웨이브용 물탱크를 지금 이미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는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에 들어간 50톤짜리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포항제철소에 있는 생활관 시설입니다. 동천 프라자에 70톤 규모의 웨이브 물탱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웨이브 물탱크의 시장 개발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제작사분들께서는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많은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때까지는 그 스테인리스가 적용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저수 철근 콘크리트의 전수 탱크에 백체에다가 이렇게 방수 방식을 하는 형태의 라이닝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 개발된 웨이브형 물탱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적용 기술은 거기와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브형 물탱크 내진 설계 지침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탱크는 이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한국 강구조 학회를 통해 가지고 웨이브형 물탱크에 대한 내진 설계 지침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웨이브 물탱크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인자, 예를 들어서 수조 크기, 형상, 설계 하중, 지진 하중 등을 고려해서 해당 설치 지역의 지진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한 게 내진 설계 프로그램인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어떤 설계 지침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그런 주요 인자들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하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서 및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해서는 웨이브 물탱크를 제작하려는 제작사가 한국철강협회에 요청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작사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편리한 기술인데요. 자동 용접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스테인리스 라이닝이나 물탱크를 제작할 경우에는 용접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접 품질 및 용접에 필요한 시간 등이 시공 원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사의 어떤 좀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용접 자동화 기술 및 자동화 용접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볼게요. 자동 용접기를 좀 이미지화해서 페이지 오른쪽에 좀 나타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노란 점선 원안에 있는 부분이 자동 용접기입니다. 요 A 부분이죠. 그 다음에 B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그 자동 용접기가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탱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지켜서 이렇게 용접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접기가 자동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보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B 부분이 용접기가 오르내리는 보강대이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C 부분은 용접기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고정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A 부분인 자동 용접기와 B 부분인 보강대, 그 다음에 이걸 지탱하는 고정 부분인 C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 용접기의 기대 효과를 저희가 필드에 적용을 하면서 산정을 해보았는데, 일단 고객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용접 속도가 사람이 수동으로 할 때보다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용접부 품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접공의 어떤 숙련도와 어떤 기술에 따라서 용접부 품질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가 자동 용접기는 기계를 이용해서 정해진 어떤 용접 조건만 세팅을 하게 되면 동일한 용접부 품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부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작업 일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필드에 적용을 해보니까 한 15일 정도 공기 단축이 가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용접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또 비용 절감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접부 품질도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그 재보수 작업 등이 생략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용접기 개발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자동 용접기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 물탱크용으로 자동 용접기 타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스테인리스 라이닝용으로 자동 용접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은 잠깐만요, 이거를 다시 말고. 그럼 되겠네요. 다음은 이렇게 개발된 자동 용접기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림 빌딩에 최초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적용 물탱크 용량은 웨이브 타입이고 45톤 용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용접기로 시공을 해본 결과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기존 대비 한 3배에서 5배 정도 용접 속도가 향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천 정수장의 스테인리스 라이닝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수작업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 용접 작업이 한 20분 정도로 마칠 수 있었고요. 휴식,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하게 되는데, 자동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배 이상의 어떤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어떤 스테인리스 강의 어떤 사용 용도하고 저희 포스코가 고객사와 같이 기술 개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산업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중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 좀 자료를 참조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강종 적용과 관련해서 뭐 좀 애로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저희 강좌를 좀 들어주시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물산업 분야에 있어서 스테인리스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